안녕하세요. 골든에이지입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인생을 바꾸는 7가지 골든룰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듣다 보니 떠오르는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끝에 살짝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더 깊게 만듭니다. 오늘은 한 70대 남성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분은 은퇴 후 3년 동안 집에만 있으며 점점 우울해져 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매일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변화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7가지 이야기는 여러분의 후반생을 황금기로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분명히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공감하며 들어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사해요. 그럼 지금부터 인생 후반기를 진정한 황금기로 만드는 첫 번째 비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룰, 인연을 신중하게 선별하라.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7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장기 연구의 결론은 놀라웠어요.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입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친구가 100명이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진짜 친구 3명이면 충분해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정리하게 됩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희미해지고 일부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어지기도 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함부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고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급하게 관계를 맺다 보면 오히려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진정한 인연은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든 관계보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한두 명의 진실한 친구가 훨씬 소중하죠. 그리고 기존의 관계 중에서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 말이에요. 사람에게 받는 고통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진심을 쏟은 대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50대 이후에는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소수의 진실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죠. 두 번째 룰, 재정적 자립을 완성하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젊을 때는 돈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현실이 달라져요.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퇴직자 400명 중 37.5%가 재정관리 부족을 가장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퇴직 후 일자리 준비 부족이었죠. 결국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친구들과 만남도 돈이 필요하고 건강관리에도 돈이 들어가니까요. 텅 빈 지갑이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뼈아픈 말이에요. 은퇴 후에는 과거의 지위나 명예보다 지갑 속 현금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 다 쓸 것인가? 이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다 쓰고 죽어라라는 책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인데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난 후 은행에 한 푼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은 낭비일 뿐이다. 물론 극단적인 주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을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며 계속 아끼다가 결국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떠나는 거죠. 물론 자녀에 대한 사랑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돈과 사랑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하지 말고 존재 자체로 사랑을 나누는 게 더 건강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품위 있게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건강을 유지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계산을 통해 필요한 생활비를 산출하고 그에 맞는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룰,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언제 한 번 만나요? 언제 한 번 밥 먹어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대부분 사교적인 인사에 불과해요. 젊을 때는 이런 말에 기대를 걸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라는 것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외국어를 배워야지. 언젠가 운동을 시작해야지. 언젠가 여행을 가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정말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아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점점 실감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오늘 유튜브 강의라도 틀어보세요. 운동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여행을 가고 싶다면 일단 여행 계획부터 세워보세요. 시작하면 영감도 따라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언젠가 영감이 떠오르길 기다려봤자 그런 날은 오지 않거든요. 노자의 말처럼 첫 네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10층 탑도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는 데서 시작되듯이 말이에요. 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언제나 낫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많은 100세 어르신들이 후회하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70세부터라도 뭔가 할 걸 그랬다. 여러분은 이런 후회를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언젠가는 정말 영원히 오지 않으니까요.
네 번째 룰. 나이에 걸맞은 품격을 갖춰라.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품격이죠. 젊을 때는 타고난 외모가 중요했지만 50대 이후에는 달라져요. 인생의 연륜이 만들어낸 품격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허리를 쭉 편 바른 자세, 밝고 온화한 표정, 깔끔하게 정리된 외모, 단정한 옷차림. 이런 것들이 어떤 성형수술보다도 훨씬 멋있어 보여요. 나이 들수록 얼굴에는 살아온 이야기가 새겨집니다. 고생한 흔적, 기쁨의 순간들, 슬픔을 이겨낸 강인함. 이 모든 것들이 주름이 되어 얼굴에 나타나죠. 이런 주름조차도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더 값진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격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포용력, 어려움을 극복해온 강인함과 온화함, 이런 것들이 진정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품격도 따라오거든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한 옷차림, 정돈된 손톱. 이런 세심한 관리가 품격 있는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소입니다. 진심 어린 미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밝고 긍정적인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죠. 외모 지상주의에 매몰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을 가꾸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이고 타인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거든요. 나이에 걸맞은 품격을 갖춘 분들을 보면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룰, 모든 것은 돈이 결정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라. 다섯 번째 이야기는 좀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한 50대 후반 남성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분은 은퇴 후 친구들과의 등산 모임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산에서 막걸리 한잔하며 추억을 나누는 시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골프 모임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거예요. 아직 대학생 아들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 퇴직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불안했죠. 결국 이분은 친구들 모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필요해요. 인간관계, 취미, 건강, 그리고 돈. 이 중에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인간관계도 돈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만나려면 교통비, 식비가 들고 취미 활동에도 비용이 필요하죠. 건강 관리에는 더 많은 돈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 아픈 곳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정형외과는 언제나 중장년층으로 가득합니다. 허리, 무릎, 어깨, 목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퇴행성 질환은 피할 수 없거든요. 돈 없이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텅 빈 지갑이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는 탈무드의 말이 와닿는 이유예요.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희망을 품기 어려워요. 그래서 은퇴 전에 충분한 재정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주는 안정감도 은퇴 전에나 통하는 이야기예요. 은퇴하고 나면 과거의 부장님, 교수님, 판사님은 소용없어요. 지금 얼마나 돈을 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또한 현실이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말이에요. 6번째 룰, 과감하게 비워라. 6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 분이 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겪은 일화입니다. 40년간 모아온 수천 권의 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이 책은 이래서 저 책은 저래서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 버릴 게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결국 3분의 1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책이 없어지면 우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비운 공간에 새로운 책들로 채워지면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게 되었대요. 이분이 깨달은 것은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죠. 나이가 들수록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추억이 담겨 있어서 라는 이유로 계속 쌓아두죠. 하지만 정리의 여왕 곤도 마리의 말처럼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한 번 읽을 시기를 놓친 책들은 결국 읽지 않게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 책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정리할 수 있어요. 집착의 끈을 버리면 새로운 평안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안을 정리하면 자신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까지 바뀌게 돼요. 정리를 통해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되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에게 정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물건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런 물건들이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 있죠. 생전 정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가득 찬 것보다는 조금 빈 것이 좋다는 게 맞아요. 희망이 이루어진 상태보다는 희망하고 있을 때가 더 좋고요. 보고 싶다고 다 보는 것보다 하나 정도 남겨놓은 것이 더 운치 있죠. 비우면 행복해집니다. 비워야 새 것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지금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히 마음도 함께 가벼워질 거예요. 7번째 룰, 자랑은 독이 된다. 마지막 7번째 이야기입니다. SNS 시대의 자랑은 일상이 되었어요. 해외여행 중이에요. 맛있는 음식 먹고 있어요. 남편이 저를 끔찍하게 사랑해줘요. 이런 글들을 매일 접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 자랑, 돈 자랑, 자기 자랑이에요. 특히 노인정에서는 이런 자랑들 때문에 말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식 자랑부터 생각해 볼까요? 부모들이 왜 그렇게 자식 자랑에 열을 올릴까요? 자식 자랑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예요. 자기 학벌이 부족하다 싶으면 자식의 명문대 합격을, 자기 직업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자식이 의사인 것을 자랑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바람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잘 되지 못한 자식을 둔 부모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자식 자랑을 하는 순간 그렇지 못한 자식을 둔 부모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돈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힘들게 쌓아 올린 인간관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다가 나중에 손해를 봐서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경우도 많죠. 자기 자랑은 어떨까요? 왕년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며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 대기업 임원이었다거나 정부 부처 고위관직에 있었다거나.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 과거의 명예를 자기 입으로 떠벌리는 순간 그 명예는 사라져요. 대신 자기 과시욕이 강한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죠.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진짜 뛰어난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려지게 마련입니다. 본인 입으로 하는 자랑은 부작용만 낳습니다. 남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칭찬이 부작용은 없고 효과는 뛰어난 진짜 자랑이에요. 자랑하기에 앞서 내 주변 다른 사람들의 사정과 능력도 살펴보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어떤 모임에서든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미움받지 않으며 관계를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자랑은 인생의 결점을 가리고 겸손은 그것을 치유한다고 했죠. 정말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함이 더욱 빛을 발해요. 오랜 인생 경험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죠. 지금까지 50대 이후 인생을 황금기로 만드는 7가지 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연을 신중하게 선별하고 재정적 자립을 완성하며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 나이에 걸맞은 품격을 갖추고 돈의 현실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과감하게 비우고 자랑보다는 겸손을 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후반생을 진정한 황금기로 만들어줄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70대 남성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인생을 바꾼 작은 변화는 바로 이런 마음가짐의 전환이었어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인 것이죠. 50대, 60대, 70대, 80대. 각각의 나이에는 그 나이만의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습니다. 젊음을 그리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가 진정한 황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